네, 이번 시간에는 임금 관리의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에는 그 임금을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으로 나누고 있고요. 뭐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뭐 이런 각종 법정 수당 또 이제 보상금 이런 걸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 두 가지 임금 중 한 가지를 이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나와 있냐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통상 임금에 그 해당되는 내용으로는요. 해고 예고 수당, 또 연차 휴가 수당, 휴업 수당, 연장 근로 가산 수당, 야간 근로 가산 수당, 휴일 근로 가산 수당, 연장 휴일 근로 임금, 기타 법의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이런 것들이 통상 임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평균 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6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평균 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평균 임금에 해당되는 그 내용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 휴가수당,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 그다음에 각종 재해보상, 이러한 내용들이 평균 임금에 해당되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이제 제외되고요.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요. 소정 근로 외에 어떤 연장, 휴일 근로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 일수나 수령액에 이제 뭐 구애가 없이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하고, 근무 여부, 이제 뭐 근무 실적 뭐 이런 거는 이제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뭐 결근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통상 임금이 이제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근무 실적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뭐 어떤 생산량이나 뭐 근무 성적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안 받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뭐 도급제 등 생산 어떤 그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외가 되겠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의 근로에 직접적 또는 이제 비례적으로 대응이 되지 않더라도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균 임금 포함 임금입니다. 일단 근로의 대가여야 하고요. 이제 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얻은 총 수입 중 관리 또는 지배가 가능한 부분이어야 이제 평균 임금 포함 임금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상 임금의 이제 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상 수당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근데 단 이제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 임금이 이제 평균 임금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1급 통상 임금을 이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평균 임금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며 1급 개념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고요. 평균 임금 계산식은 일단 이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이제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산정된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을 때는 이제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임금의 체계 및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금 체계 관리 분야인데요. 먼저 임금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체계는 기준 임금과 기준의 임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준 임금은 이제 정상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 종업원이 정상적 노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기준의 임금은 정상적 노동 외에 노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을 기준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준 임금, 이제 기준 내 임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단 기본급은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한번 배웠었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급을 지급이 되고, 다음에 수당으로는 직무수당, 장려수당 이런 게 기준 내 임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준 외 임금은 초과 근무 수당, 임시 작업 수당, 기타 수당.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해지지 않은 비정상적, 그러니까 뭐 시간 외에 근무를 한다거나 또 갑자기 발생한 또 임시로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게 기준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부가적 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상여금, 퇴직금, 복리, 후생 및 이제 기타 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적 임금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 임금 체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임금 체계의 종류는 총 4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일단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자격급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연공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공급은 개개인의 학력,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해서 군속년 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생활을 유지, 보존할 목적으로 종신고용을 전제로 하는 이제 정기 승급 제도를 이렇게 택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그 임금 체계 종류가 이제 연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무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무급은 직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어떤 이제 직무의 중요성, 또 곤란도 등에 따라 직무의 어떤 양과 질에 대한 이제 상대적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건데, 그 전에 그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이제 선행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임금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임금 체계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이제 공평함,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또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또 경영 조직 개선, 적정 조직 개선, 업무 방식의 합리화, 이런 내용들이 장점이 되겠고요. 또 이제 각 직무 간의 등급에 따라 공정한 임금 격차가 유지된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급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무급의 단점은 7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직무 평가의 주관성이 높아짐, 또 적정 배치가 힘듦, 직무 수행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절차가 복잡하며 학력, 연공주의, 또 종신고용 이런 풍토에는 지금 반하는 내용이죠. 또 노동이 그 자유이동이 이제 곤란한 그런 사회에서는 적용이 곤란한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능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능급은 직문의 요소를 적용한 연공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직능의 등급화로 계급을 정하고 또 세분화해서 연공적 요소를 가미한
호봉의 등급을 정하는 것이 직능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능급의 장점으로는 동기부여 효과가 크고요. 그래서 성장 욕구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직위 보상과 급여 보상의 구분으로 보상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할 수가 있고, 또 직종의 구분 없는 보상 제도로 생산직 불안을 감소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능급의 단점입니다. 단점은 연공주의로 흐를 수 있고요. 직무 수행 능력의 평가와 파악이 힘들고, 직종 간 차이 고려가 힘듭니다. 또 직무 표준화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초과 능력에는 적용하기가 좀 곤란한 이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격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급은 기업 내 종업원의 자격 취득 기준을 정해놓고 그 자격 취득에 따라 임금 지급의 차이를 두는 제도를 우리가 자격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의 임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표준적인 작업 조건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기준의 임금 체계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직책수당, 특수작업수당, 특수근무수당, 기능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5가지로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각각 보시면 직책수당은 직무 수행상의 책임도, 난이도가 타 직원보다 클 경우에 지급을 하고요. 특수작업수당은 표준 작업과는 다른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또 특수근무수당은 수위, 경비원 등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고요. 기능수당은 특별한 자격, 면허, 기능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기능수당이라고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의 근무, 휴일 근무, 철야 근무 등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을 초과 근무수당이라고 하고, 이렇게 5가지를 기준의 임금 체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형태는 임금의 어떤 계산이나 산정, 이런 지급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크게 4가지로 저희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급제, 또 변동급제, 특수임금제, 기타임금제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요. 먼저 고정급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급제는 작업량 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고정급제라고 하고요. 이거는 동일 시간, 동일 지급의 원칙을 이런 거를 따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동급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동급제는 어떤 그 개별 근로자나 작업 집단이 수행한 노동 성과를 측정을 하고요. 그 측정된 결과에 따라서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게 하는 그런 임금 형태를 변동급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변동급제에는 성과급제, 할증급제, 상여급제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성과급제를 보시면 성과급은 근로자의 어떤 작업 성과, 또 노동 성과 이런 거에 따라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성과급은 각자의 작업 성과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한 차이는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각각의 그 근로자들의 어떤 그 일에 대한 동기부여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어떤 근로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할증급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할증급제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한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작업 성과를 달성했을 때 일정 비율의 할증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를 할증급제라고 합니다.
이 할증급제는 이제 절약임금 분배 제도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여급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급제는 일정의 과업 달성이나 개인의 업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상여급제라고 하고요. 상여급은 일단 일정의 이제 기본급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임금 형태를 상여급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근로자의 업적, 성과, 뭐 이런 관련 목표 달성도를 평가해서 연 단위로 이제 그 임금을 책정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연봉제라고 하죠. 연봉제의 이제 장점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이제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직무의 어떤 동기부여, 조직 활성화, 사기 진작, 또 이제 임금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호 간 지나친 경쟁심으로 이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요. 연봉 감송 시 이제 사기 저하가 이제 우려되고, 장유 유서와 이제 선임자 우대 원칙과 갈등. 이제 나보다 이 연봉제에 있어서는 먼저 들어왔다고 높은 연봉을 받는 건 아니죠. 이제 어째 각 개개인마다 그 어떤 성과나 뭐 이런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연봉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임금제에는 집단 자극임금제와 수능임률제, 그리고 성과 배분제도라는 이런 이제 특수임금제도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집단 자극임금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근로자 집단별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집단 자극임금제라고 하고요. 수능임률제는 어떤 이제 물가 변동과 같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나 기업의 사정에 순응하여 임금률을 자동적으로 변동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수능임률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단 성과급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집단 성과급제는 제한된 인원으로 구성된 어떤 작업 집단, 팀이나 작업장, 부서, 뭐 이런 단위로 기준 성과 대비 그들이 실제 성과를 측정해서 어떤 이제 그 성과급을 지불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집단 성과급제의 장점으로는 객관적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요. 또 이제 집단 응집력을 이제 강화하는 이런 장점이 있겠고, 단점으로는 무인승차 효과, 이제 그 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같이 이제 묻어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집단 간 경쟁의 부정적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임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임금제에는 이익 분배 형태에 따른 분류와 또 임금 피크제, 또 스톡 옵션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익 분배 형태에 따른 분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윤 배분제도, 또 스켈론 플랜, 럭커 플랜, 인프로 시어 플랜, 커스터마이즈드 플랜 이렇게 총 5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윤 배분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체 조직의 이윤이 목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그 이윤 초과분을 종업원들에게 부가적 형태로 지불하는 방법을 이윤 배분 제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켈론 플랜이라는 거는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 있는 경우에 그 절약분을 성과로서 분배하는 성과 분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업원의 참여 의식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럭커 플랜은 상여 자원의 기준을 창출한 부가가치액으로 해서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제도를 럭커 플랜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프로 쉐어 플랜입니다. 요거는 이제 단위당 소요되는 표준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을 비교해서 절약된 노동시간을 노사가 각각 50대 50 비율로 배분하는 제도를 인프로 쉐어 플랜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플랜인데요. 노무비나 생산성 이외에 품질 향상, 고객의 가치 등의 이제 어떤 성과 지표를 활용해서 목표 달성 시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커스터마이즈드 플랜은 이 앞서 말한 그 스켈론 플랜, 럭커 플랜, 인프로쉐어 플랜 이렇게 세 가지 제도를 기업이 이제 특별한 필요나 주어진 환경 어떤 상황에 맞춰서 변형시킨 그러한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금 피크제인데요. 이건 이제 일정 나이, 이제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임금 피크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제도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좀 완화를 할 수 있고, 또 근로자는 이제 고용이 연장돼서 이거는 뭐 양쪽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임금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톡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이제 선택권으로서 자금 부족으로 어떤 이제 인재 충원이 어려운 이제 벤처 기업 등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가 스톡 옵션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추가로 임금 채권 보장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가 근로자에게 채당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사업주에 대한 어떤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를 임금 채권 보장 제도라고 합니다.